지방시대 부산. 이 시간 진행해 부산문화방송 보도국 윤주필 앵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9일이었죠. 유재중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위원장이 서면의 한 돼지국밥집에서 점심을 하면서 부산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부산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 위원장의 만남은 신선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1239회 지방시대 부산, 오늘 이 시간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부산 정치권이 좀 더 시민에게 다가서고 부산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양당 시당위원장에게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어. 빌려준 돈 받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나라면 할 수 있어. 네가 어떡해? 아니, 나라 신용정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도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채권 이수. 나라 신용정보라면 문제 없습니다. 상담 문의 1688-4060. 나라 신용정보. 해운대 달맞이에 산다는 것은 일상마저 여유로워진다는 것. 상상했던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해운대를 품고 바다를 노래하다. 해운대 달맞이 유림 노르웨이 숲. 문의 742-4233. 빠르고 스마트한 5000콜 대리운전. 부산, 김해, 양산. 5000번 5000콜. 빠르고 스마트한 5000콜 대리운전. 부산, 김해, 양산. 5000번 5000콜. 중고차 사실 때 마음이 불편하시죠? 가격과 품질을 믿을 수 없다면 부산 중고차 안심거래소 부산카, 허위 매물 없는 부산카에서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한 번 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부산 중고차를 한눈에 보는 부산카, 부산자동차조합이 운영하는 중고차 안심거래소, 가격 좋고 품질 좋은 중고차 부산카에 있습니다. 국제 변호사 로버트 할리 씨입니다. 대리운전 시킬 때 단디 따져보시나요? 마일리지 적립이 제대로 되는지, 보험은 100% 가입되어 있는지.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 보험 100%, 친구네 대리운전 믿음이 가지야. 국번 없이 7979-7979 4번 이용하면 한 번은 공짜. 단디 할소 단디 친구네수로. 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재중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현재 부산 시민의 삶과 부산 비전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두 분이 만난 게 지난달 29일이었죠. 만남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갈까요? 네. 우선 김 위원장님부터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죠. 예.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처음 이제 취임을 하고, 네. 야당의 1차적인 역할은 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협력하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그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도 예방을 하고 또 다수당이고 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에게도 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 그런 마음에서 신임 인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유 위원장께서는 그러지 말고 밖에서 아예 식사를 합시다. 네. 이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부산 발전적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산이 시민을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도 하고 해서 상생의 정치를 해서 부산 발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여야가 싸움만 하는 것처럼 있을 보이는데 우리 같은 지역구 출신으로서 정치인으로서는 서로 힘을 모으자, 상생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부산과 부산 시민의 총체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와 함께 요즘 부산 시민들을 만났을 때의 첫 반응이 어떤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유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참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을 더군다나 힘들어하고 또 셀러리맨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보도됐는데 작년 1월 우리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이고 실업률도 여러 가지 사프로에 재진입하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나시는 분들마다 이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질타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역 출신 정치인으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네.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을 쳐서라도 주황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좀 부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위원장님. 이제 부산 시민들 대부분이 다 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만은 부산이 날이 갈수록 자꾸 쇠락하고 있다, 쪼그라들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도권에 비해서 자꾸 날이 갈수록 지방이 위축되는 그런 점, 또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서 또 부산이 유독 경제 지표나 민생 지표가 더 나쁘게 나오는 이런 점들을 이제는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옆에 유 위원님 계십니다만은 새누리당이 일당 독과점을 한 20년 하면서 생긴 것도 일종의 원인이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는 야당이 좀 잘해라 그러면 야당에게도 좀 표를 주겠다. 네. 그래서 경쟁의 정치를 좀 만들어 줄 테니 제발 좀 잘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부산과 관련해서 정치인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평소에 가진 꿈과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리고 부산에 살아서 가장 좋은 점, 좋았던 점, 그리고 또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 같은 게 있었다면은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 위원장님 먼저 하실까요? 예.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서울 가서 한 30년 이상 서울 살다가 귀향을 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 살면서 좋은 점은 어릴 때 초중 고등학교 동창들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제가 자라던 그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 또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 고향 부산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쇠락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점인데요. 제가 서울로 대학 진학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70년대나 80년대 부산은 아주 활기가 차고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도 부산에 와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가족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산을 다시 회복시켜내는 것, 그런 활기찬 부산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저로서는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우리 김명춘 위원장은 좀 반대인데 20대까지는 뭐 시골 경남 합천에서 시골에서 자라고 뭐 성장했는데 그 이후에 부산에 와서 제가 30년 동안 생활합니다. 정말 산골짜기에 태어나서 부산에 와서 바다를 보니까 너무너무나 뭐 황홀하고 정말 부산이라는 도시, 이런 도시가 있는가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서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며 살면서 저는 또 운이 좋아서 시의원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국회의원 하는데 맞습니다. 그 시대의 이제 변화에 따라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과거의 어떤 부산의 한력 기업들이 쇠퇴해가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또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성장 산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부산만이 갖고 있는 바다를 갖고 있고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관광이라든지 컨벤션 산업이라든지 교육 경쟁을 높여서 수도권과 대칭되는 어떤 도시로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산 시민이 좀 활력을 되찾는 그런 도시로 좀 변모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부산이란 도시가 과연 어떤 도시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해운 항만 도시, 비즈니스 관광 도시 등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만은 양당이 생각하는 부산이란 도시의 어떤 그 그랜드 디자인이랄까 궁극적인 도시 비전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유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의 최대 어떤 장점은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니스나 시내디 또 상해 등 같은 바다를 배경으로 세계적인 도시가 발전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부산도 그렇게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장점을 살리는데 해양 도시라고 우리가 일컫듯이 해양 특별시로 가는 해양 항만을 좀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후적인 또 위치적인 좋은 장점이 있는 기후를 통해서 관광도시 컨벤션 산업으로 이래가지고 많은 외국인들 찾아와가지고 어떤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컨벤션 산업으로 작년 ITU 세계 정권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펙트도 열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 부산이라는 것이 세계 도시로서 성장해 가면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시당에서 또 중앙에서 부산의 어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창조 경제 핵심 도시로서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을 지혜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예, 우리 부산이 지금까지는 자꾸 이제 서울만 바라보고 뭔가 좀 과실을 나누어지기를 기대하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발전의 방향이 모색되다 보니까 일부 혜택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한 20여 년 그런 세월이 반복되면서 날이 갈수록 수도권에 비해서 뒤처지는 도시가 되었고 이제 부산이 갖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 광역도시보다도 활기가 떨어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 주체적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 지금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신항 중심으로 해서 주로 제조업과 물류 창고 중심의 그런 경제구역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현재도 이게 활기차지를 못합니다. 네. 또 경남과 함께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지금 북항 지역이 다 죽은 원도심이 되었습니다. 항만 기능도 자꾸 쇠퇴하고 있고요. 상하이 경제자유구역을 모델로 해서 북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원도심 지역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감남부두, 우안부두, 신선대부두까지 그 일대를 부산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제조업과 물류 창고뿐만 아니라 무역, 금융 또 제반 이 산업 서비스 산업들이 활발하게 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부산이 서울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일으키고 투자를 유치하고 하는 그런 좀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하나 더 첨언하자면은요. 우리가 이 문형 금융 중심 도시를 유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다 알차게 이제 차지는 안 했습니다만도 세계 예를 보면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같은 것이 옆에 슈투트가르트, 벤저 이런 회사가 있는 아우디라는 회사에 있는 그 금융 중심지 옆에 제조업 공장을 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금융 도시로서 성장해가지고 세계 바이어들이 모여들고 해서 큰 세계 도시가 되었는데 또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도시가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도 옆에 울산이라든지 김해, 창원 이 제조업의 어떤 빨아들이는 성장하고 금융의 어떤 중심 도시로서 성장하게 되면 아우르는 도시로 생각하면은 부산도 미래의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네.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까지도 부산에 이제 금융 산업에 투자를 하고 회사를 차리고 그렇게 만들려 그러면 유인할 수 있는 뭔가 혜택을 주고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원도심과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자유구역을 확대시키면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그런 혜택들을 주게 되면 저는 그런 투자 유치가 더 활성화될 거다. 그런 제안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같은 그 부산의 도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마련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논의된 것들이나 연구된 성과물이 있는지 그 부분을 또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은 각각 그 여야 산하의 어떤 정책 연구소 등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할 필요성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김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원도심 북한 지역의 경제 자유구역 확대 같은 게 대표적인 저희 당의 부산 도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더해서 저희들은 우리 고리 원전을 안고 있어서 항상 이제 부담스럽고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고리 1호기가 수명이 다 된 원전을 폐기하면서 그 자리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일으키고 또 폐로 산업을 일으켜서 부산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메카가 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우리 부산의 장기적인 그래도 한 3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런 장기 계획을 가지고 부산을 원전 도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도시로 그렇게 변모시켜 가자라는 게 저희 당의 제안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부산 차원의 그런 그랜드 디자인 혹은 비전을 설계하고 부산만의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역량은 아직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당 위원장이 되면서 부산 시당 산하에
5,6도 연구소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부산만의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을 연구하고 현안을 계속 탐구하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네. 우리 새누리당은 부산 도시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때도 공약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에서도 부산의 미래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 의원들은 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각 분야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정말하면 신공항 TF팀, 뭐 도시 발전 TF팀도 있고 한데 최근에 우리 이제 정부에서 창조 경제 혁신 이래가지고 각 대기업의 파트너를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부산은 롯데가 정해지는데 사실 롯데로서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크게 뭐 성에 차지 않죠. 여러 가지 야구만 해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투자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뭐 삼성, 뭐 SK 이런 것보다도 많은 투자를 해갖고 생산적인데 좀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도 정치권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신동민 뭐 부회장입니까? 만나서 뭐 강하게 이제 어프로치 접근하고 있는데 생산적인 일에 일자리 만드는데 유통 이런 걸 떠나서 명실공히 뭐 1조면 1조 현재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창조경제 혁신 우리 파트너로서 새로운 부산의 일자리 마련이 좀 많이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시정에 들어간 서병수 시장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또는 견해를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유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서병수 시장에서 취임한 지가 아마 8개월 남짓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뭐 부산에서는 ITU 정권회의라든지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담 큰 행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십 년간 그 틀을 갖추온 부산시 조직을 올해 초 새롭게 이제 혁신을 했습니다. 아마 시장께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그 약속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뭐 크게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 또 담보 상태에 있었던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정부 뭐 민자 유치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행정직 시장에서 정치인 시장으로서 크게 좀 굵직하게 변화를 하고 있지 않나 기대를 해보는데 아직까지 뭐 평가는 좀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잘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네, 김 위원장님. 예, 우리 서 시장님이 취임한 지가 벌써 8개월째입니다. 그 8개월째 지켜보고 있는데 새롭게 내놓는 뭐 비전이라든지 저렇게 하면 부산이 잘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가는 그런 정책 제시는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제일 역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죠.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만큼은 저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높이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님이 정치도 한 국회의원을 4선까지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제 시민들을 모시는 자세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통을 좀 더 많이 하고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 인선 파동이라든지 또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문제 갖고서도 이런저런 이제 분란이 많은데 좀 더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는 게 앞으로 4년 남짓 남은 임기 전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산을 발전시키는 시장이 될 수 있는 첩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19일이었죠. 영남권 5개 시도가 신공항 입지 타당성 용역에 대한 모든 사항을 중앙정부에 일임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었는데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과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들어봤으면 합니다. 김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가덕 신공항을 유치하는 것은 단지 부산만의 발전 방안이라기보다는 동남권 경제 전체의 중요한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건 곧 대한민국의
이 복합적인 발전 정책의 일부로서 저는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중앙정부나 이 수도권에서는 그런 이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계속 공약으로 제시가 되고 합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때 결국 이제 공수표로 돌아가 버린 셈이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무산되었던 그런 경로를 비슷하게 밟고 있는 게 아닌가. 벌써 대통령 취임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 이제는 곧 착수한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전에 그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런 투표가 되어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네. 이제 뭐 세계가 되어가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세계 10대 뭐 경제권의 나라라는데 이 허브공항, 국제 허브공항이 영종도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와 이 남쪽에 하나 더 생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덕도 국제 허브공항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어렵게 이제 어떤 입지 선정 용역의 협의한 만큼 정부가 공정하게 특별한 조사를 해서 입지를 선정하려 생각합니다. 아마 입지 타당성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도 공항이 필요성 이제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가. 단지 이렇게 영남의 5개 시도가 너무 가열하게 치열하게 또 이렇게 서로 어떤 지역 간에 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에 좀 이롭게 돼가지고 또 무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좀 뭐 국제 기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이제 따라야 된다고 뭐 지사가 말한 만큼 너무나 우리가 정치권에서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만도 그러나 우리 부산 새누리당 정치권에서는 가덕 신공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하고 또 오퍼레이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입지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고 일단 현재는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나치게 표를 의식해서 국가 대사의 추진을 미루는 게 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지난 2년간을 허송세월 하다시피 보낸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게 이 신공항 추진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내년 총선이 4월 달에 있는데 곧 입지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1년이면 총선 전에 충분히 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내놓겠다 하는 정도의 시간표를 제시해야 이 사람들이 이 정부가 이 신공항 문제를 제대로 추진하겠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총선 이후에 발표한다? 그러면 이 과연 국민들 앞에 무슨 결과를 내놓고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총선 이후에 그러면 또 이걸 좀 뭐 유야무야시키는 그런 유예 결론을 내린다든지 또 더 조사를 해보자든지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이 정부 안에서도 이 사업은 물 건너가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총선 전에 결과를 내놔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 말입니다. 앞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남권 신공항이 지역 갈등으로 인해서 다시 백지화된다면 참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됩니다. 네. 저는 뭐 총선 전이 아니라 단장이라도 입지 타당성 발표가 되면 좋겠습니다만도 아마 정부 정책에서 나는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그 지역이 선택되지 않은 지역민들은 과연 공감을 하겠느냐. 이래 되면 굉장히 지역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뭐 총선에 그러되면은 뭐 어느 당이든지 누구든지 정부에서 피해를 봅니다. 타당성 입지된 데는 지역은 좋을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어떤 빌미를 잡아가지고 뭐 부당하게 되었다는 거로 또 들고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문제에 또 선거에 결부 시키는 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무안을 정부 정책에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리 공감해가 어느 지역에 갔다 하더라도 그 상대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즉 말하자면 뭐 우리가 가덕이 되면은 대구의 어떤 뭐 공항의 뭐 이전이라든지 뭐 예천 이전이라든지 대구 군사공항을 또 어떻게 해준다든지 대구 시민이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허탈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마련돼갖고 계획이 돼야만이 정부의 어떤 사회적 갈등이 지역 간에 갈등이 없을 거 아니냐는 생각을 우선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 되죠. 네. 우리가 만일 대구 됐다라면 아무 공장이 해갖고 밀양이 됐다 했을 때 우리가 가덕을 바랬는데
부산 시민이 아이고 뭐 그걸 할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하고 체념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네. 그렇게 봤을 때 좀 큰 테두리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신공항 문제는 국가 경쟁력, 국가지 100년 대계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게 맞춰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부산시가 서부상권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산의 동서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여야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유 위원장님 먼저. 예, 저부터 할까요? 네. 우리 새누리당 부산시는 아마 동서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는 에코델타 시티와 사상 스마트밸리 사업을 또 공약에 추진해 왔습니다. 또 부산시 새로운 조직 개편에서도 이 서부산권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총괄 부서가 좀 마련된 줄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낙동강 시대를 뭐 기린치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산권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 정치권에서는 중앙정부 지원과 협력을 이제 확대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니 그래도 강서구와 을숙도의 뭐 국립 청소년스러운 국제화 특구 지정 등 이래 가지고 서부산권은 뭐 발전해 가지 않겠나. 서부시장께서는 선거사무소도 서부산에 내듯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위원장님. 예, 요즘 뭐 부산에서는 부산시 해운대구가 아니라 해운대시 부산구다 뭐 이런 농담까지도 있을 만큼 이 동부산 쪽의 이 변모나 이 발전이 눈부신 그런 상황이죠. 다행히 지난 부산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서부산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좀 제출이 되었고 또 지금 시장님도 열심히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부산시장 예비후보 당시에 제안했던 거는 서부산 전체를 하나의 신도시 개념으로 종합 설계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공단지역 또 무슨 뭐 에코델타시티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계획이 짜여지고 있는 걸 제가 지적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주거지역, 녹지공원지역, 또 뭐 산업지역, 또 교육시설 배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배치해보는 그런 종합개발계획, 종합발전계획이 반드시 필수적인 거고요. 네. 그런 점을 뭐 지금 시장님도 좀 그 사업에 좀 힘을 싣고 계시니까 좀 더 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더해서 이제 원도심도 문제죠. 사실은. 서부산과 동부산 사이의 원도심도 날이 갈수록 낙후되고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도심 발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지역과 연계된 또 나중에는 남구 쪽 해안벨트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뭐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원도심 부활 프로젝트도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가 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입장과 해법도 듣고 싶습니다. 김 위원장님 먼저. 예. 수도권은 내버려둬도 사실 이미 더 이상 어떻게 발전할 여지가 없다 싶을 만큼 비대해져 있는 게 우리나라 수도권인데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경제력은 60% 이상이 수도권으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나마 수도권 규제 정책이 다른 지방으로 하여금 좀 숨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줬었는데 이제 뭐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그 수도권 규제만큼도 없애고 거기에 무슨 그 비도시 지역에 또 산업시설을 더 짓겠다는 식의 규제 완화 정책을 편다는 것은 지방보고 이제 아예 말라 죽으라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설령 그런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 발전 정책이 충분히 제시되고 난 연후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논의해도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정부에게는 뭐라고 특별히 이야기할 만큼의 지방 발전 정책이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제시가 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지방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특히 새누리당이 지금 다수당 여당이시니까 이런 점에서 부산 국회의원들께서 좀 강력하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유 위원장님.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구청장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정말 구청장한테 지방 삶을 살아보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 여야의 싸움이 아니고, 수도권 출신 의원과 지방의원 출신끼리의 경쟁, 싸움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네. 뭐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역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데도 그렇죠. 당보다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첨예하게 이제 대립되는 것이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것을 더 강화해야 되고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헌법에 나와 있듯이 국가 균형 발전은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방.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지방 출신 의원과 수도권 의원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의해서 경쟁력을 위해서는 또 수도권의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 어떻게든지 지방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또 국가는 수도권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뭐 핵심 기구 또 정부에서 창조경제 혁신을 해서 각 지방마다 대기업이 파트너를 정해져 가지고 일자리 마련,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도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차원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부산 MBC 윤주필 앵커가 진행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 지방시대 부산을 듣고 계십니다. 부산이 당면한 해난 해결을 위해서 여야 시당위원장 두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유재중 새누리당 시당위원장,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시당위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의 올해 시정 목표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위해서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어떤 공조를 할 수 있을까요? 유 위원장님? 네. 며칠 후에 이제 설 지나고 25일 날 우리가 부산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새누리당 부산 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시와 당정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추진한 일자리 사업에서도 점검도 해보고 또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정부의 투자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데서 점검하고 또 앞으로 계획도 세워서 구체해 나가기 위해서 당정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일자리 산업을 위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 서병수 시장의 제1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제 스스로도 말씀하고 추진하고 계신데 실제로 진행되는 일은 이것과 반대되는 그런 징후가 많습니다. 네. 그럼 부산시 각 구의 방문 간호사들이 모기 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집단 해고를 172명이나 지금 당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뭔가 부산시의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징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으로서는 이런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좀 우선 부산시나 각 구에서 공공부문에서부터도 비정규직들을 좀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든지 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좋은 일자리를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제안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부산시나 또 새누리당이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는 초당파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협조를 요구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좋은 의견도 제시해 드릴 수도 있고 또 필요한 협력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부산의 해운 항만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해운 항만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예, 사실 부산이 해운 항만 산업 또 뭐 각종 해양 산업을 빼고 나면 먹거리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구체 비전을 가지고 해운 항만 산업 활성화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프라가 이 해양 선박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여야 후보가 다 공이 이런 그 선박 금융 공사라든지 이런 이제 그 공약을 제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이 선박 금융 공사 설립이 무산되었습니다. 네. 그 대안으로 추진되는 것들도 무산되고 이제 하나 남은 게 해운 보전기금 설치한 건데 그것조차도 애초에 정부가 출연하겠다고 했던 뭐 1,000억 원도 안 지켜지고 몇백억 수준으로 지금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집권당에서 애초의 이 공약대로 선박금융공사를 재추진하든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해운보전기금 같은 현재 시작한 제도라도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출연 기금도 좀 대폭 늘리고 그래서 민간 투자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유 위원장님. 그 선박금융공사 공약을 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과연 선박금융공사를 설치해갖고 옳은 우리 해운 보정의 어떤 해운 산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WTO의 제약에 또 구속이 되고 하기 때문에 명실공히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운 보정 기금이라든지 운영 금융 중심 도시의 수출입 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해가지고 산업은행이라도 유치해서 해운에 많은 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실공히 이제 어떻게 내용이 해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로 이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한문 또 보증 기금도 우선은 몇백억이지만 또 1,000억 앞으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ITU 정권회의 같은 이 여러 가지 산업으로서 해운 항만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항만으로서 사물 인터넷을 통한 그런 어떤 전문적인 항만으로 키워나와야만 항만 도시끼리의 어떤 경쟁력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산신항 등의 이 같은 스마트 항구를 추진하는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해서 부산의 해운 항만 산업을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만 보태면 사실은 1,000억 원도 참 작은 돈입니다. 지금 그 해운 보전기금에 정부가 출연하기로 했던 돈조차도 지금 안 내놓고 있는데 그 1,000억 원 약속을 지켜도 굉장히 작은 돈이라는 겁니다. 이 선박 해운 금융이 최소한 몇 조 원 단위 이상의 큰 기금이 움직여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그 금융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1,000억 거기다 매칭 펀드에서 몇천억 규모로는 굉장히 한계적인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욕심이야 밑적으로 더 가져올 수 있지만 또 국가 재정상 어렵고 하니까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고 두드려 가야 되는 수술들 놓는 것이 중요한 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가 부르스는 넘는 거니까요. 네, 이제 시정과 교육, 문화 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단행한 부산시 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이제 부산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좀 탈바꿈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신공항 유치 등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좀 진행돼야 되겠고, 또 우리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새로운 시장을 이제 선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 개편 준비를 해놔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과거의 부산이 아니면 새로운 부산으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럼 편에서 아마 시장께서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을 한 것 같은데 우리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부산시정의 전체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그런 어떤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의견을 나눠서 시민과 소통해 나가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좀 열어나갈 수 있도록 했던 조직 개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는 2023년에 부산 지역 사립대학들의 정원이 지금보다 40%나 줄어들 것이라는 한 민간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학령 인구의 급감에 따른 대학 입학 정원의 감소 때문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여야 지역 정치권도 지역대학 발전 방향과 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유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기 때문에 교육부로서 많은 문제점을 듣고 있고 또 저희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학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분이 입학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데 잘못된 평가가 된다면은 지방 대학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수도권 대학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취업률이라든지 이렇게 입학률 여러 가지 이런 걸 갖고 하는데 지방 대학이 불리기 받지 않도록 평가를 다르게 하자.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달리 하자. 그렇게 해서 좀 평가를 해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대학은 지방대로 평가를 이원하자고 많은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은
그야말로 지방대학만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마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 위원장님.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에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라 그러고 똑같은 조건으로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오히려 지방대학들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그런 관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대학 정원 감축 계획을 봐도 부산 지역 대학들의 감축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수도권은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2014년 기준으로 약 41% 수준에서 43.6% 수준으로 오히려 비중이 늘어나고 부산의 경우는 8.4%에서 7.6%로 더 축소가 될 전망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계획이다. 그래서 마치 위원님도 지금 교육문화위원이시니까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입니다. 국회는 2년 전에 지방대학 육수범을 제정했어요. 그야말로 지난해 말에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도 발전시키고 지역균형인재를 양성을 하자 하는 쪽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지역균형 인재를 35%까지 할당해서 뽑을 수 있도록 또 지방대학 예부를 로스쿨이라든지 의학전문대학 이런 데서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에는 지방인재를 뽑자는 이런 법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 아마 초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복지와 사회 안전망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다음 달이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가 됩니다만은 부산의 고령 사회 진입 속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고 또 일본보다도 2배나 빠릅니다. 고령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각 당의 해법 듣고 싶습니다. 김 위원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통계가 부산이 서울에 비해서뿐만 아니라 7대 광역 도시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추세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하고 이 노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잘 제시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 고령화 인구는 가장 많은데 고령화 대응 능력 지수는 광역지자체 16개 중에서 꼴찌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네. 뭔가 이제 부산시의 대응 이 태도나 이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부산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입안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책과 이 복지 방안 또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들을 제1의 순서에 놓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법도 필요할 텐데요. 노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노인 복지 지원법 같은 관련 법률들도 좀 제정을 해서 이 부산시의 고령화 문제 대처하는 초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네. 제가 교문위에 오기 이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6년간 활동을 했는데요. 부산이 노인구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마치 또 좋게 보면 노인들이 살기 좋은 기후적으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또 반대적으로 보면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갖고 수도권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또 그런 상대적으로 또 노인 비율이 높은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부산만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 많이 기초연금 지급하고 노인복지를 확대를 좀 하고 그러고 싶지만 국가 재정을 또 고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고 부산시대로 노인들 어떤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생의 정치 문화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 정치의 축을 이루고 있는 여당과 야당의 조화가 필수일 것입니다. 양보 없는 여당도 투쟁 일변도의 야당도 둘 다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유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국회가 선진화법을 만들 정도로 대결 구도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두 가지 현안에 대한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공전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막 갈등을 빚으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막 신뢰를 못하고 해모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야당을 더욱 열심히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양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오늘 여야 우리 위원장들이 모여서 또 상세한 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민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위원장님. 예. 뭐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고 하면서 국회에서는 이런 극한적인 대결이나 투쟁 일변돼서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부산으로 놓고 축소시켜 놓고 보면 부산에서는 여전히 경쟁이 없는 정치가 문제죠. 부산시의회만 하더라도 지역구 시의원 전원이 다 새누리당입니다. 네. 시의회에서 부산 시정을 감시한다든지 하는 일이 불가능한 구조죠. 그래서 저는 시민들께 야당도 열심히 하고 또 제대로 된 이제 후보들을 공천하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전제 하에서 야당에게도 좀 표를 주셔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정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두고 부산의 여야 시당위원장 두 분을 모시고 부산 현안 해결을 위해 화합하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상생하고 화합하는 정치의 모습을 부산 시민들도 바라고 또 바랄 것입니다. 1239회 지방시대 부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유재중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님,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